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현재 관계가 좀 소원해지고 멀어진 사람, 그 사람이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타로 카드로 알아보시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관점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성향, 성격들을 읽어보고요.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이미지로 남겨져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그 후에는 요즘 그 사람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상대방의 심리 상태 읽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과 그 사람의 관계,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흘러갈지, 또 여러분이 이제 어떤 마음가짐 가지셔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카드 뽑겠습니다. 제가 카드를 뽑을 때 눈에 들어왔던 카드나 끌리는 스톤이 있으시다면 그쪽을 바라봐 주시고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신 분들은 정지 버튼 누르신 다음에 천천히 카드들을 둘러보세요. 카드 번호는 랜덤입니다. 그럼 시간 5초 드릴게요. 네, 카드 번호 오픈하겠습니다. 네, 1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성향, 또 성격 살펴볼게요. 네, 1번 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요즘 좀 멀어져서 상황을 좀 알기 어려운 이 사람, 이분의 카드들 살펴보면 약간 과묵한 이미지도 보여요.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이 칼의 시종 카드, 이 카드를 중심으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성향, 뿌리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분은 가지고 있는 이분만의 끼나 흥 분명히 있어요. 꿈틀대고 있는 욕망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이분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이 사람만의 끼가 있고 흥이 있다. 이 매력도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른 이분만의 세계가 있거든요. 특히 이분의 잠재력은 미래에 엄청 커질 수 있는 면들이 있어요. 지금 이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아직은 좀 발휘되지 않았고 깊게 성숙되지 않았다. 이런 영향력들이 이분의 성향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데요. 일단 칼의 시종 카드도 사슴이 이렇게 쉬고 있는데요. 뱀이 밑에 지나가고 있어요. 뱀의 존재를 알면서도 뱀을 나의 부하로 컨트롤하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뱀이 위험적인 존재는 아니다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바로 이 사슴이 뱀을 컨트롤하지 않는 이유, 그건 분명히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잠재력도 있고 창의력도 있는데 그게 아직 발휘되지 않았고, 그건 시간이라는 이슈가 좀 걸려 있다라고 해요. 내가 지금은 발휘할 때가 아니고 내가 지금은 이 뱀을 그저 내버려둬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현재 엄청난 능력들을 숨기고 있을 텐데 그 이유? 왜 숨기고 있는지 그 발휘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여져요. 일단 미래에 대한 불확정성, 불안감이 있기 때문일 거고요. 또 과거를 돌아보면 이 사람은 주변에 경쟁 상황도 있었다고 해요. 좋은 때를 받지 못하고 좀 밀렸다라는 것도 있죠.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의 의견 이런 걸 드러내야 되는데 주변의 상황, 또 든든한 도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고요. 이분이 만약에 더 젊었을 때, 더 어렸을 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또 든든한 가정에서 또 충분한 지원, 지지 있었다면 아마 이분은 더 큰 날개를 얻게 되었을 거예요.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가지는 실망감도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카드로 뽑으셨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들 여기서 상대방의 과거 발자국, 또 미래에 대한 이분의 생각,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자세히 드러나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게 환경, 상황, 여기에 의해서 좀 발휘되지 못했고 눌려있던 것,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움 가지고 계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능력, 세상에 지금은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 이걸 여러분이 매력이다라고 여기셨을 것으로 보여져요. 또 중요한 이분의 성향 살펴보면 심사숙고하고 또 진중한 면도 있을 거예요. 순간 집중력도 좋을 거라 한번 몰입하면 굉장히 생각이 깊을 텐데요. 이 부분, 이걸 또 장점으로 활용한다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신중한 성격을 기반으로 자기가 딱 결정한 것에 있어서는 후회가 없이 밀고 나갈 수 있는 힘도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대방과 좀 관계가 멀어지신 그런 분들 경우라면 아마 이분은 여러분에게 먼저 멀어짐을 통보하지 않았을까라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결정하면 뒤돌아보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분이 멀어지는 걸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그렇게 된다면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딱 결정을 하고 나면 바로 문 닫고 나가버리는 단절하는 면도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좀 단호한 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분이랑 대화가 안 될 때는 혼자 이렇게 동굴로 들어가서 숨어버리는 면도 있다라고 해요. 사실 그게 깊이 들여다보면 그건 이분이 너무 단호해서 이렇다기보다는 은근 여린 면들도 있거든요. 상처에 좀 취약한 모습이 있어요. 내가 더 큰 상처를 받느니 지금 그냥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마 이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자기 방어적인,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런 메커니즘, 기제로 여겨지는데요. 이분 스스로를 위해서는 그런 결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또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자기 상처 안 받으려고 문을 닫아버리는 거니까 문을 쾅 닫으면서 나가버리고 사운드가 좀 있거든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다라고 보여지는 건 확실해요.
그런 점들에 있어서 아마 이분은 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객관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안타깝다. 좀 이분이 좀 아직은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이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이분의 지금 심리 상태의 카드들을 살펴볼게요. 네, 6장의 카드들 보시면서 현재 이분 상태를 살펴볼 텐데요. 네, 앞서 보셨던 이분의 성향이 좀 확 드러나 보였는데 이제 그런 부분의 이유가 현재 상태가 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여겨져요. 왜냐면 아까 보셨던 성향 중에서 이 사람이 지금 미래에 대해서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또 혹시 받을 수 있는 상처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고 오히려 타인에게 확 단절하고 문 닫는 이런 경향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현 상태에도 발휘된 부분들이 보여져요. 아래 카드도 보시면 칼의 7번, 또 완주 9번. 이분이 방어막이 굉장히 강해요. 겉으로 보여지는 상황에서는 교황, 또 운명의 수레바퀴. 겉으로는 사실 철저하게 또 숨기고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분은 지금 주변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알 수 없을 만큼 이분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고 피가 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뭔가 원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요. 그게 실현될 가능성이 최근 굉장히 적어졌다라고 여겨지고요. 이렇게 동전 4번 또 타워 카드까지 깊이 박혀 있는 걸 보면 아마 이분은 지금 최근 경제적인 문제나 이분의 일, 전공, 공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굉장히 또 자존심 상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마음 한켠에는 될 대로 되라.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고 또 그걸 실제로 보여주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분의 이런 어려움은 지금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분이 겉으로는 굉장히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이 교환 카드 자체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또 여유 있는 모습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운명의 수레바퀴처럼 나는 지금 이 순간 즐기고 있어 라는 태도까지 보여줄 거고요. 나는 충분히 잘 지내고 있다. 나는 이 순간 즐기고 있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지만 사실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가족의 문제라든지 건강상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문제가 사실 지금은 이분에게는 경제적인 부분이랑 또 묶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좀 불투명한 상황, 먹고 사는 문제 혹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여기에 대한 불안감 이게 굉장히 큰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여러분과 이분이 앞으로 두 분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또 카드들을 살펴볼게요. 네, 앞으로 두 분 관계에 있어서는 칼 8번 그리고 심판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한동안은 거리감을 유지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여겨지고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이 경제적인 상황들은 아마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닐 것이에요. 이분이 또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그런 몫이라고 여겨지고요. 또 카드들을 보시면 굳이 그걸 여러분이 감당할 필요도 사실은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들어온 카드들도 보시면 아예 여러분한테는 없던 인물인 것처럼 이분에게 스스로 자기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또 심판 카드랑 완주 6번까지 엮어보시면 지금 이분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조금 낮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잘 가지고 있을 때는 사실 감사함을 잘 몰라요. 근데 그게 멀어지고 난 다음이 돼서야 우리가 오히려 가질 수 없을 때 이제 그것에 대한 갈망이 생긴다라는 게 이분의 마음인데요. 그래서 진짜 이 관계에서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지시려면 또 분명히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흐름도 있어요. 그거는 아예 상대방 입장에서는 오히려 여러분이랑 완전히 멀어졌다고 생각해야 그러면 다시 다가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두 분의 관계는 마치 고무줄처럼 여겨져요. 약간 멀어졌다고 생각이 돼야 되고 끊어지기 직전까지 가야 확 다시 가까워지는 그런 속성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을 확 놔두고 여러분은 이 사람에 대한 애정, 정성, 마음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걸 확 놓아버렸을 때 나는 그냥 가버릴 거야.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이 카드처럼 정말 확실하게 등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도 필요하다고 여겨져요. 그래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진짜 가는 거야? 라는 생각? 거기로 더 하기로도 여러분의 도움도 필요할 거예요. 그때 아마 여러분을 다시 잡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 관계를 두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마음가짐, 또 좋은 카드들 살펴볼게요. 네, 조언 카드들 보시면 먼저 커뮤니티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온 이 세븐 오브 이모션, 이 카드를 보시면 여러분이 미뤄온 결정, 미뤄두고 있는 그런 결정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고요. 여러분이 뭔가 어떤 일을 미루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무언가가 있으시다면 그걸 오히려 선택해서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것, 그게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카드랑 같이 커뮤니티 카드가 들어온 걸 연결해보면 1번 분들은 현재 미루고 있는 그런 일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자꾸 미뤄지는 그런 일들 중에서 사람들이랑 함께 해야 되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속 미루셨다면 그 일을 다른 사람이랑 한번 같이 해보는 것, 공부를 하셔야 한다면 또 혼자 하면 또 동력이 잘 생기지 않는다고 해요. 그때 사람들이랑 함께 하는 것, 그게 좀 더 여러분의 일의 진행, 프로세스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절대로 혼자 뭔가 해결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좀 더 사람들과 함께,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미뤄왔던 일들을 해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행동적인 요법들, 그런 팁들이 여러분에게는 이 관계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말해주는데요. 이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 이런 커뮤니티, 유대관계, 이걸 키워가는 게 이 사람과의 관계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근데 그게 꼭 이 사람의 관심을 얻는 목적을 가진다기보다는 이 컵 8번 카드처럼 확 여러분이 등을 돌리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해요. 또 그렇게 했을 때 가운데 들어온 이 퍼펙트 타이밍, 가장 좋은 때에 내가 등을 확 돌렸을 때, 완전히 돌렸을 때가 가장 좋은 때가 들어올 거고, 그건 반드시 또 이 사람과의 관계 틀을 바꾸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도 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의 관점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성향, 또 성격들 살펴볼게요. 네, 2번 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이분, 이 사람을 설명해주는 6장 카드를 먼저 살펴봤는데요. 이분의 대표적인 이미지 중에서는 좀 귀여운 면 가지고 계시다라고 보여져요. 이 귀엽다라고 여겨지는 면들은 이분이 실제로 귀엽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시선에서 이분의 귀여운 면들이 있다고 해요. 이번 분들이 이분을 생각했을 때 푸훗 이렇게 약간 웃음이 나오는 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걸 보면 이분은 아마 나름 치명적인 매력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분의 성향 말해주는 이 6장의 카드 중에서 앞에 들어온 이 전차 카드, 그리고 완즈 1번, 또 거꾸로 매달린 사람까지 이렇게 3장의 카드를 보시면 이분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게 아주 분명하고 독특한 매력도 있거든요. 객관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도 이분이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분명히 돋보이는 매력이 있을 거예요. 사람의 시선을 잡아당기는 매력, 물론 외모의 매력일 수도 있고요. 대표적인 이미지로는 눈빛이 아주 또렷할 거고 생기 있다 이런 면이 가장 먼저 보여요. 저에게는 이분이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냐면 지하철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데 우연히 어떤 사람이랑 눈이 마주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랑 눈을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좀 의식적으로 눈을 확 피해요. 왜냐면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이분은 한번 눈이 마주친다면 눈길을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눈길을 피한다고 해도 다시 본능적으로 이 사람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해요. 일단 이 전차 카드가 가지고 있는 유니콘의 뿔 보시면 이 뿔이 오늘 우리에게 시선을 굉장히 강하게 사로잡고 있죠. 분명한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 그걸 캐치할 수 있는 센스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안에서도 이 사람은 아니야, 우리는 이 상황에서 긍정적인 것을 끌어낼 수 있어.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거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지금 힘내자, 해보자. 이렇게 격려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있어요. 또 모두가 긍정적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혹시 보지 못했던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분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깊은 세계, 이것에 대한 이해, 통찰력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고요. 특히 이분은 또 자기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그건 또 말로 꼭 표현해야 된다라는 특징도 있어요.
전차 완즈 1번 이렇게 생각이 한번 꽂히면 실행에 옮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 성향 안에서 좋은 점은 아마 다른 사람이랑은 다르게 진취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한번 한다고 결정하면 해내고야 마는 그런 집중력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끈기가 어느 정도는 있지만 문제는 그게 끊겼을 때 확 빠져나오게 될 수 있어요. 집중력이 대단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 또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확 집중력이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성격이 좀 조급한 면도 있겠죠. 해야 되는 말은 꼭 하고야 직성이 풀리고 한번 한다고 맘먹으면 시작은 해야 된다. 이렇게 실행력, 집중력 좋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끈기 자체가 완벽한 완성형까지 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여겨지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큰 그림도 잘 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그림의 끝을 보기가 좀 쉽지 않은 성격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성향 가지신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중간중간에 좀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동기부여도 중간중간 체크해줘야 되고요. 잘하고 있다 이런 말 해주신다든지 잊을만 하면 연락도 해주고 챙겨준다든지 갈팡질팡하는 이 사람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상대방에게 확 의지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귀여운 면도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아직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귀엽다라는 면 역시 허술하다라는 걸 같이 가져오기도 해요. 이분은 현재 아직 뚜렷한 목표가 없는 상황이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좋은 말로는 사실 이분은 열린 결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분은 좀 진득하게 결정하고 엉덩이가 무거워야 되는데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래야 나중에 결과도 어쨌든 좋게 나올 거니까. 근데 이분은 현재 상태에서는 약간 도움이 좀 필요하고요. 보조자가 필요한 상황,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이제 끝까지 그림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면도 보여져요. 네, 그러면 이분이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요즘 상황들, 요즘 심리 상태 들여다볼게요. 네, 이분의 현재 상황 살펴보면 외롭다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엄청 외로운데 내가 지금 외로워야 되는 게 맞는 건가? 내 운명이 지금 외로울 때라서 그런 건가? 내가 외로움을 받아들여야 될까 말까? 뭐 이런 외로움에 대한 인지적인 프로세스,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냥 외롭다라고 감정에 취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외로움의 원인, 과정, 결과, 그리고 이 외로움 자체가 삶에 가져다 주는 의미, 여기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잠깐 외롭고 많은 상황이라면 아마 이분이 외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까지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지금 외로움을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외로움의 생각이 점점 깊어지다 보니까 거의 자신의 외로움 감정 자체를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분은 원래 아마 감정이 그렇게까지 많은 분은 아닐 거예요. 근데 최근 이분 주변에서 이분을 좀 센스 있게 챙겨주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고요. 이분 마음에는 그래, 세상에는 결국 나 혼자야, 이런 생각. 이 칼 4번 카드 보시면 혼자 동굴에 외롭게 앉아 있어요. 주인공은 지금 동굴 밖으로 나가고 싶거든요. 만약에 동굴 안이 너무 따뜻하고 너무 행복하다면 이 주인공의 시선 자체가 밖을 향하고 있지 않겠죠. 지금 이 주인공의 시선은 나는 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또 현재 다른 사람이랑 나는 또 너무 다른데, 나는 사실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데 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나는 사람들이랑 다른데 현재 이렇게 동굴에 갇혀있는 모습,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외로운 건 결국 운명이 아닐까? 나는 벗어날 수 없는 건 아닌가? 굉장히 막혀있는 부분들이 보이죠. 아마 사람들이랑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서도 아마 이분은 혼자 딴 생각하게 될 수 있고요. 멍하니 보내는 시간도 있을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이분은 자신의 근원적인 외로움을 겪고 있을 텐데 가까운 사람에게는 말하기 좀 어렵다라는 걸 보면 뭔가 깊게 해소되지 않은 감정적인 트라우마 사건 경험하고 있을 수 있고요. 혹은 가족처럼 아주 오래된 관계여서 혹은 또 내가 끊는다고 해서 끊어지지 않는 인연이어서 이제 거기에 대한 갈등, 고민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의해서 사실 이분은 외로움으로 거의 잠식당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해 줄 수는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또 털어놓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앞으로 여러분과 이분의 관계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카드들을 뽑아봤는데요. 이 카드들을 보시면 여러분이 한 번은 양보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약간 자존심 상할 수도 있겠다. 이걸 극복해야 된다라고 말해주는데요. 이번 분들 카드를 보면 사실 상대방한테 여러분이 좀 양보하는 거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의 거리낌, 불편함, 이것도 분명히 있다고 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한테 의미 있는 존재인가? 이제 이런 고민도 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 돈, 정성 이런 거 한 번은 양보해야 두 분의 관계가 앞으로 긍정적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아예 끊어내고 싶은 분들, 이제 그렇다면 오히려 이 조언 자체를 역으로, 거꾸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상황도 벌어질 텐데 내가 이 사람을 안 도와준다면 이번 기회에 아주 이 사람과의 관계를 확 잘라낼 수 있다. 이런 결론 가져가실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이제 이분이랑 앞으로 좀 더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 이런 마음 갖고 계시다면 아마 이분이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작게 부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막상 납작 엎드려서 솔직하게 말하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자존심도 세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은근슬쩍이 좀 다가가서 너 이거 뭐 필요하지? 이렇게 도와준다거나 내가 좀 시간이 있고 내가 지금 좀 한가해, 여유가 있어.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지 뭐 별건 아니야. 의미는 없어. 이런 식으로 편하게 도와주신다면 분명히 두 분 관계는 앞으로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지금은 뭔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여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카드들의 흐름은 굉장히 가까운 시일 내에 조만간 그때가 올 것이다. 직면하게 되는 시점이 분명히 가까이 왔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네, 그럼 여러분을 위해서 이 관계를 두고 뽑은 마음가짐들, 조언 카드들 살펴볼게요. 네,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 마지막 보시면 텐 오브 터츠 이 카드가 들어왔어요. 이 카드 자세히 보시면 문이 열리고 있고 사람들이 축복해주고 있고 또 보호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두 분이 새로운 세상 밖으로 나가고 있다. 이 기회가 온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여러분을 좀 거슬리게 만들었고 좀 찜찜하게 만들었던 이 관계 드디어 동굴의 끝이 다가온다라고 하는데요. 이 어려움의 끝은 새로운 시작과 닿아 있다라는 멘트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었다. 이 카드는 분명히 여러분의 어려움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이번 분들은 분명히 이 사람과 어려움, 트러블이 있으셨겠죠. 하지만 그 시간은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를 너무 생각할 필요가 없다. 새로운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두 분 사이에 이제까지는 어두움, 안개 같은 답답함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은 건널목을 건너게 됩니다.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실 텐데요. 그때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트러블, 나쁜 감정들, 갈등들 다 두고 가라고, 그리고 건너가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상대방과 여러분이 혹시 갈등을 일으켰던 무언가 찜찜한 앙금들이 있다면 조만간 그 문제, 그 이슈 이제 해결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고요. 그때 이분이 다가올 것인데 그때 여러분도 솔직한 마음 가지셔야 되고 하지만 동시에 과거를 너무 캐묻지 말라고도 말해주고 있어요. 막 들쑤셔서 네가 그때 잘못했지. 네가 동굴로 먼저 들어간 거야. 이렇게 누구 탓인지 파악하고 또 자책하고 책망하는 것. 이렇게 화내고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 이것보다는 새로운 마음으로 먼지를 터는 마음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또 가운데 들어온 카드도 보시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금 여러분께서 혹시 이 관계를 두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닌 아무것도 아닌 과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번 분들 경우에는 어쩌면 꽤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상대방이 여러분의 앞에 다가온다거나 슬쩍 도움을 전한다거나 이분이 가지고 있는 깊은 어려움, 외로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눈치채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큰데요. 오히려 상대방과의 관계 이걸 개선할지 아니면 여러분도 놔버릴지 말지 이게 이제 여러분 선택권에 주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리딩 들으신 다음에는 상대방을 한번 관찰해 보면서 내 마음을 결정해 보는 것 그리고 나서 만약에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겠다 더 발전시키고 싶다 그럼 내가 조금 더 양보해야 된다 라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의 관점에서 이분의 타고난 성향, 성격 살펴볼게요.
네, 오늘 3번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이분, 이 상대방을 설명해주는 카드 6장을 살펴봤는데요. 먼저 이분은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완제 8번, 또 바보 카드, 주인공의 자세가 꽤나 역동적이죠. 이 카드 자체 안에서 아마 가장 역동적인 모습 보여주는 카드들이 다 여기 들어와 있는 거 아닐까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그 안에 가운데 이렇게 여사제 카드가 자리를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을 설명하는 이미지로는 그냥 밝고 명랑하고 활기차다. 이렇게까지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한 사람의 성격을 말할 때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어떤 사회적인 관계, 대인관계, 세상을 인식하는 관점들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하게 돼요. 이분은 100% 외향적이다, 100% 내향적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여겨져요. 일단 완제의 8번 시간의 흐름, 또 바보 카드가 말해주는 시작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주도성이나 빠른 결정, 신속함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앞에 동전 1번까지 들어왔으니까 작은 것을 보고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진취력, 이건 타고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그 안에 여사제가 깊이 박혀있는 걸 보면 이 흥들, 움직임들, 무브를 다 누르고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고 또 움직여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좀 눌려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세상에는 눌려있는 것을 순종적으로 참는 사람이 있고 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여겨져요. 일단 이분은 자기를 가로막는 게 있다면 그게 불합리할 것이다 라고 인식하거든요. 칼 3번 카드가 딱 생각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사건을 만날 거고 또 겪어가는데 꼭 그게 내가 원하는 방식이나 내가 원하는 방법, 원하는 순서, 또 원하는 일정 이런 건 아닐 수 있어요. 사실 많은 경우에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훨씬 많거든요. 시험을 잘 못 봤다던가 합격하지 못했다던가 어떤 기회를 놓쳤다던가 돌아서서 과거를 보니까 그때 내가 되게 좋은 기회를 지나쳤는데 내가 그걸 몰랐네. 그거 할걸, 이거 할걸, 저거 할걸. 우리의 삶은 결국 미련과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미 엎어졌으면 빨리 수습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삶의 가치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도 벌어질 거고 이해할 수 없는 원인 때문에 생기는 일도 있어요. 자연재해나 또 재난, 사고 이런 거 나한테 왜 일어났는지 알 수도 없지만 또 그게 바뀔 수 없으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또 추스려 가는 것도 하나의 지혜겠죠. 하지만 이분은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게 용납이 잘 안 된다고 해요. 머릿속 한쪽으로는 분명히 알아요. 내가 이렇게 화내봤자, 내가 성질내봤자 소용이 없다, 바뀌는 게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성향상 그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분의 이런 성향을 사실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 번 더 캐묻게 되는 그런 집요함인데요. 예를 들어서 증거가 별로 없는 살인사건이 생겼다. 이럴 때 범인을 끝까지 집요하게 찾는 경찰, 형사나 검사 이런 부분들은 성격에 도움이 되겠죠. 또 성격들이 긍정적으로 풀려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쯤이면 포기해라 라고 말할지언정 이분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고집이 있어요. 그건 어쩌면 이렇게 순수함이 있어서겠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세상 사람들의 의견과 관계없이 나는 나만의 길을 가겠다. 이건 어쩌면 이 순수한 마음의 연속선상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지금 시기에서 이분의 카드를 살펴보면 그게 긍정적으로 발휘되기에는 그 고집이 아집으로 남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결론이 막혀 있거든요. 뭔가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분은 지금 계속 이유를 찾고 있고요. 그래놓고 본인 잘못에 대해서는 핑계를 대고 있을 수 있어요. 이분은 원래 자기 합리화가 충분히 돼야 되는 사람인데 나만의 고집, 나만의 목표 이런 게 좀 뚜렷해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될 거고 본인 납득대로 안 되면 굉장히 참기 힘든 면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분이랑 지금 관계가 멀어지신 상태라면 아마 두 분 사이에서는 소통의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분은 약간 독특한 사고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좀 일반적이지 않은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성향 카드들에 본인이 꽂히는 것, 여기에 대해선 굉장히 화끈하게 움직이고 이동하는 면이 있지만 아마 이제까지 세상이 녹록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고요. 울퉁불퉁한 면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좀 사포로 갈아서 다듬어야 되는데 아직 좀 다듬어지지 않은 면이 있다라고 여겨져요. 물론 이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같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매력은 분명히 있겠죠. 근데 하지만 아직은 덜 성숙한 상태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이분이 요즘 최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분의 최근 심리 상태 살펴볼게요. 최근 이분 상태를 설명해주는 카드들을 살펴보시면 방금 보셨던 부분들처럼 고집스러운 부분들, 또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그게 있는데 거기서부터 오는 상처, 답답함들 있다고 해요. 먼저 들어온 이 4번 컵, 또 칼도 4번이죠. 이 4라는 숫자는 이 4개의 숫자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사각형의 모습을 말해줘요. 하지만 사실은 또 너무 딱딱하게 고정돼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는 정체된 단계를 말해주기도 해요. 하나의 네모난 방을 만드는 거라 그 방 안에서 숨겨져 있고 갇혀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분의 현재 감정 자체도 이렇게 하나의 방 안에 갇혀 있어요. 또 결단, 결정, 새로운 희망, 이런 결정의 부분에 있어서도 방 안에 갇혀 있고 감정도 갇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카드도 보시면 뒤에 굉장히 멋지게 석양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때도 나는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있을 거야. 또 칼들이 아무리 날카롭게 단련돼 있다고 할지라도 바로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칼들이지만 나는 그냥 쉴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분 상태에는 지금 휴식, 단절, 또 그러면서도 과거에 대한 미련, 후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부분들을 겉으로 드러낸다고 해도 또 공감해줄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해요. 이 은둔자 카드, 또 칼의 3번, 이분의 자존심은 좀 상처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평소 같으면 나 너무 상처받았어, 서운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최근 상처는 이분이 사람들에게 말하기 좀 어렵다라고 해요. 내가 자존심 상한다는 걸 말하는 것조차 자존심 상하는 일이야, 이렇게 이분은 최근 생각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막막함일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이걸 말해주는 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어렵다, 이걸 점점 서서히 깨닫고 있는 시점으로 여겨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면 다들 어차피 힘든데 내가 말해서 무슨 소용이겠어, 주변에 나 도와줄 사람 어차피 없는데,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이분은 사실 방만하게 돈을 막 많이 썼을 수도 있어요. 그래놓고 나서 내가 주변에 사람들한테 나 돈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민망하겠죠. 처음부터 본인이 계획적으로 돈을 썼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결국 이분의 현재 상태는 자기가 과거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그걸 이제 인정해야 되는 때고, 내가 쓸데없는데 고집부렸구나 라는 것도 알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면서 훌훌 털어낸다면 좀 낫겠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두 분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카드들 살펴볼게요. 앞으로 두 분에게는 정면 대응, 한 번은 마주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이때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직접 다가와서 우리 얘기 좀 하자, 둘만의 대화를 갖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혹은 상대방이 아마 이미 여러 번 관찰하기 시작한 건 아닐까라고도 여겨지는데요. 이 에너지가 파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파장 자체가 상대방에게서 여러분에게로 넘어오고 있어요. 이제 그때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대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이때 여러분 앞에는 사실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요. 상대방과의 대화 자체를 거부하신다거나 혹은 이분이 은근슬쩍 다가와서 여러분 주변에 맴돌게 되는 상황인 거죠. 이게 나름 이분만의 소통 방식, 또 가까이 오고 싶은 마음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은 여전히 좀 서툴 수 있고요. 여러분을 좀 거슬리게 만드는 그런 자극일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이분이 여러분에게 질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SNS상으로 여러분만 아는 이야기, 둘만의 비밀을 좀 흘린다거나 여러분에게 직접 연락하진 않지만 주변 사람을 자극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내가 확 가서 한마디 할까? 약간 이런 화나 분노까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 내가 직접 가서 한마디 하면서 확 잘라버릴까? 아니면 내가 그때 둘만의 시간을 가져볼까? 이런 선택의 시점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3번 분들을 위한 이 관계를 두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마음가짐, 또 조언 카드들을 살펴볼게요.
네, 3번 분들께서 이분을 놓고 어떤 마음 가져야 될지 카드들을 뽑았는데 그 중에 매직 카드가 들어왔어요. 매직, 마법, 마술. 이건 사실 일상적인 사건이 아니다. 또 나의 논리나 나의 이성, 나의 생각대로 예측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건일 수 있어요. 이 카드도 보시면 상대방이 다가오긴 하는데 여러분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이 사람의 접근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고민되실 수 있어요. 이때 다시 물에 들어가 버린다거나 혹은 유니콘의 접근 자체를 거부할 수 있어요. 유니콘이 지금 나한테 온다는 거는 나한테 물 밖으로 나오라는 건가? 아니면 자기가 들어오겠다는 건가?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거죠. 또 이 상대방의 신호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요. 이때 이 사람의 진짜 속마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죠. 중간에 들어온 이 블레싱 인 디스가이스 이 카드도 보시면 축복이 오긴 왔는데 가면을 쓰고 온다라고 해요. 이 카드 자세히 보시면 문제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기도의 응답이다. 모든 일이 다 지나가고 나면 이 일 뒤에 있는 진짜 이유, 숨겨진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이 문장 자체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국 모든 일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펼쳐질 것인데 가면 뒤에 숨겨져 있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암시하기도 해요. 천사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일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제 다 펼쳐놓았는데 그 안에다가 쏙쏙쏙 지혜를 함께 넣어주고 싶대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바로 축복이 한 번에 막 다가오기보다는 가면 뒤에 숨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카드들을 살펴보면 3번 분들의 상대방 이분은 현재 마음이 조금 뾰족뾰족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의 시선을 잡아끄는 그런 행동들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여러분 마음에는 좀 미성숙하다라고 여기실 정도로 여러분을 오히려 혼동시키는 그런 일도 하게 될 수 있어요. 마지막 카드도 보시면 지금은 약간 쉬면서 관계를 한번 뒤돌아봐도 좋은 시기다. 한 걸음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봐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여러분은 여러분 일상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 오셨대요. 그 안에서 이 관계를 벗어나서 많은 성과가 있다. 그게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만 너무 시선을 주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3번 분들은 정말 이제까지 열심히 해오셨을 텐데요. 그 일 안에서 성공을 누릴 시기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분과의 관계에서는 앞으로 점점 더 주도권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는데요. 앞으로도 이분의 에너지가 점점 더 여러분 쪽으로 흘러 들어올 것이고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관대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이 아마 이분과의 관계를 딱 바로잡을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맞춰갈 수 있는 시점, 가면 뒤에 곧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의 관점에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성향 또 성격들 카드로 살펴보실게요. 네, 4번 분들의 카드를 살펴보면 이분의 성향 중에서 여러분께서 이 사람이 이거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한 장점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굉장히 뚜렷하게 보여져요. 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 장점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분명히 눈에 드러난다 라고 하는데요. 먼저 이분을 제가 멀리서 봤을 때 확실히 이분은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일단 외모도 평균 이상일 텐데요. 마지막에 들어와 있는 이 월드카드 딱 10명 중에서 딱 튀는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50명 중에서도 딱 튀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저한테 오셔서 사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객관적인 것도 있지만 좀 비밀스러운 장점도 있어요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카드들에서 보여지는 이분들의 특징, 은근한 비밀이 있어요. 이 6장의 카드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서 또 여러분의 입장에서 뽑은 카드들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선 더하기 또 여러분의 시선까지 가미된 약간 조미료처럼 쏙쏙 여러분의 시선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감정들이 보여지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이 저에게 전달될 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잘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남들은 잘 모르는 이 사람만의 이야기,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그건 비밀이에요.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도 이분의 매력을 충분히 알고 계시다. 남들은 모르지만 비밀처럼 알고 있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분의 타고난 성향, 성격,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외모나 외적 조건, 객관적인 매력도 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랑 또 상관없이 약간 마이웨이 같은 면도 있거든요. 또 그게 이 사람만의 매력이겠죠? 또 사사로운 것, 작은 것에는 좀 연연해하지 않는 대인배스러운 면도 있어요. 다른 사람 부탁도 잘 들어줄 거고요. 또 그걸로 자신의 존재감도 더 드러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해요. 겉으로 봤을 때 분명히 리더십 부분에서 강점이 있을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좀 짜잘한 건 흔쾌히 내어준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더 강하게 끌어당긴다. 이런 신념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분 마음속으로는 적은 것을 탐하다가는 큰 것을 잃게 될 수 있다라는 소탐대실, 이런 사자성어를 계속 생각할 수 있어요. 작게 내가 양보하는 것, 그러면 결국 크게 보답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이 사람의 대인관계의 키워드겠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소소하게 도와주고 또 챙겨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그걸로 사람들의 신임, 인정 받을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따르게 될 거예요. 이걸 노리고 나서 리더십을 더 강하게 유지하게 되는 그런 맥락도 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진짜 큰 거는 비밀로 남겨두고 소소한 부스러기를 사람들한테 주면 그게 오히려 신임을 쌓을 수 있고 진짜 중요한 건 지킬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전략적일 것이고 똑똑하고 명철하고 눈치도 빠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리더십을 착착 자기가 원하는 대로 쌓아갈 수 있다라고 여겨져요. 근데 그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면 이런 맥락이 불가능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으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에 연연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지갑에 10,000원밖에 없다면 1,000원, 2,000원, 5,000원 굉장히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분은 지갑에 한 100만 원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0원, 5,000원 이 정도는 넉넉하게 인심 쓰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는 유용하게 쓰일 거고 그게 결국 나의 복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신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유도 있겠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분이 그런 리더십 점점 앞으로 크게 될 것이고 주변에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분은 시간 자체에 있어서도 타인에게 조금 넉넉할 거예요. 이야기도 잘 들어줄 거고요. 하지만 그 깊은 마음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와서 야, 너 없으면 정말 안 돼 이런 멘트, 동성 친구들, 회사나 학교의 동료 분명히 신뢰받을 수 있죠. 그래야 이분의 자존감이 세워지거든요. 하지만 이런 맥락에 이런 성향들의 부정적인 면 들춰보자면 사실 이리저리 오지랖 부리게 되는 이런 성향 발전될 수 있고요. 혹은 이거저거 다 하다가 본인의 여유는 못 찾게 될 수 있어요. 이쪽 사람에게 후하게 대하고 저쪽 사람한테 잘해주고 그러다 보면 진짜 중요한 사람은 어차피 나중에 시간 남겠지라는 생각으로 좀 안일하게 생각해서 가족이나 진짜 중요한 사람 좀 미뤄두는 경향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요즘 최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분의 최근 심리 상태 살펴볼게요. 이분의 카드들 살펴보면 역시 겉으로 드러나는 거랑 속마음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고 여겨지는데요. 마지막에 들어온 이 절제 카드 보시면 고드름이 있는데 고드름을 보호하려면 불을 꺼야 돼요. 불을 계속 켜두면 결국 고드름은 다 잃어버리겠죠. 양쪽을 줄다리기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잃어버린 것들도 꽤 많다라고 해요. 앞에 들어온 이 동전의 5번 카드, 칼 3번. 과거에 있었던 실패의 경험을 최근 자꾸 떠오르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보이는 이미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취업을 할 때 자소서도 쓰고 면접도 대비하는데요. 그때 컴퓨터를 켜서 이제 자소서를 작성하는 장면이에요. 질문들이 있을 거고 자기만의 답을 써야 되는 거죠. 이때 쓰는 자소서는 자기만의 이야기, 진정성도 있어야 될 거고요. 또 읽는 사람이 흥미를 느껴야 돼요. 또 내가 어떤 기업에 자소서를 쓴다. 그러면 그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맞춰야겠죠. 이렇게 자소서를 쓸 때는 진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라는 기둥이 있고 또 기업이 원하는 걸 내가 적을 수 있을까 이런 인재상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는 다른 나만의 매력을 보여주는 스토리 이렇게 여러 가지의 축이 있어요.
이 상대방 이분은 사실 꽤나 전략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인재상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얘기가 자기를 돋보이게 해주는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가 첫 번째 축에 해당하는 온전히 자신의 이야기인가, 진정성 있는가 이런 부분이 지금 막혀있다라고 해요. 이분의 현재의 상황, 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독창적이고 반짝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 자기 얘기는 아닐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약간 막혀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내가 세상에 거짓말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근데 그 거짓말은 분명히 드러날 거다라는 것도 이분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소서를 쓰려고 컴퓨터를 켰을 때 멀뚱멀뚱 앉아서 그 한글 프로그램,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에 이제 커서만 깜빡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써야 되는데 방법은 아는데 도대체 첫 문장을 못 쓰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져요.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린 건 이분이 지금 미래로 가야 돼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방법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조리조리 잘 갈 수 있는지 알아요. 근데 하지만 그게 자신의 과거를 들여다보면 진짜 내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 현재 자기가 미래를 자기 걸로 온전히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방법은 알지만 나의 자양분은 없다, 동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과거에 이런 실패를 겪었는데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혹은 가족 중에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었다면 내가 과거 안에서 의미를 좀 찾을 수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진짜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의 내면을 이해해주고 또 그 사람이 내가 보지 못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나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내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막혀 있는데 하얀 종이에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막하고 답답한 거죠. 차라리 누가 와서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말해주면 좋으련만 현실적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누군가가 도움을 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나의 과거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면 이 사람의 근본적인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필요한 사람은 과거의 자기를 이해해주면서 하지만 관점은 새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자기 세계가 굉장히 꽉 막혀 있어요. 교통체증처럼 앞이 다 막혀 있는데 차들이 앞뒤로 가득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때 오히려 내 차를 버리고 가고 싶은 심정까지 왔어요. 내 차에 아예 누가 날개를 달아주면 훅 날아갈 수 있는데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옆으로 가지도 못하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두 분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미래 카드들 살펴볼게요. 이분의 카드들을 봤을 때는 꽤 주도적인 성향 가지고 있지만 현재는 좀 다소 막혀있는 그런 흐름들 보셨는데요.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다 던지고 떠날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은 아예 떠나지는 못한다라는 결론은 가지고 있거든요. 이 현재에서 해결은 하고 싶은데 방법을 약간 갈팡질팡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그러면서 자기에게 이렇게 새로운 관점을 가져다 줄 사람, 과거의 인물 찾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를 구해줄 사람을 생각하게 된다. 이런 흐름들을 살펴보면 아마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연락하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요. 건너 소식을 전하게 되거나 혹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몰래 SNS로 말을 걸게 되거나 어느 날 밤에 연락해 온다거나 이제 이런 가능성, 뜬금없이 다가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그때 그 타이밍은 여러분이 원하는 상황은 아닐 수 있어요. 그걸 받아주느냐 마느냐? 전화를 걸어놓고 이분은 받으면 툭 끊어버릴 수 있고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쾌하고 불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방법 이런 차원에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 관계를 두고 4번분들에게 필요한 마음가짐 또 조언 카드들 살펴볼게요. 네, 여러분들에게 들어온 조언 카드 보시면 상대방이 다가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네,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리딩 들으시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설마 그 사람이 나한테 연락할까? 그럴 리 절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대요. 그 사람을 여러분이 또 나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 잘 알고 있는데 나한테 먼저 다가올 사람이 절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마지막 카드 보시면 당신은 지금 상황이 막혀 있다고 또 절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안개 속에 있는 환영,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또 여러분이 결심하셔야 된다라고 해요. 나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생각 하지 않겠어. 나는 내가 결정할 거야. 나는 그 정도 자신감 있어. 이렇게 이 카드는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셔야 된다, 약속하셔야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마음 안에 과거에 가져온 이 사람에 대한 관념, 생각, 선입견 이런 것들을 또 말끔히 없애라라고 하는데요.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이 아예 묵은 먼지를 다 털어내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4번분들은 이 상대방이 사실 자존심이 꽤 강한 분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그건 또 여러분도 그러실 거고요. 네, 하지만 이 상대방은 자존심 유지하면서 훅 들어올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데요. 그때 여러분이 너무 기분 나쁘다고 아예 쳐내버리지 마셔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아예 모르는 사람 전화 받듯이 새로운 사람 연락하듯이 아무 기대하지 않는 것, 또 그러면서 동시에 이 상대방이 약간 예의 없이 다가온다고 해도 그래봤자 이 사람은 나를 흔들 수 없어. 이 사람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필요하다고 해요. 물론 너무 예의 없게 하는데 그걸 다 받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너 이렇게 하는 거 예의 없어.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말씀하시고요. 이 사람이 자존심이 세고 매력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수그러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위주로 내가 결정하겠어 이런 마음들 유지하신다면 결국 이 사람이랑 잘 되든 아예 멀리 떨어져 버리든 여러분에게 유리한 선택들 그런 시간들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사람, 여러분 관점에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성격, 또 성향들 살펴볼게요. 네, 5번 분들께서 생각하는 이 상대방, 이분을 설명해주는 카드들을 둘러봤는데요. 이분이 나름 다크한 면이 있네요. 혹은 밝은 사람이지만 여러분 보셨을 때는 이 사람이 겉으로는 밝아 보여도 어두운 슬픔이 숨겨져 있다라고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만이 알고 계시는 이분만의 아주 비밀스러운 슬픔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힘, 능력 이런 것에 비해서 아직 좀 받쳐주지 않는 상태다라고 여러분이 인식하시는 것으로 여겨져요. 오늘 카드를 고르신 분들 중에서 아마 5번 분들, 여러분들이 아마 상대방에 대한 애정, 이거는 확실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 그게 어떤 이성적인 감정의 애정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애정이다라고 여겨져요. 이 사람을 봤을 때 하나의 인간으로 대했을 때 안타까운 점, 안쓰러운 면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다라는데요. 가장 먼저 들어온 이 10개 완즈 카드, 주인공이 이렇게 엄청 무거운 짐들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위에 들어온 칼 9번 카드, 이분이 이렇게 묶여있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단순히 짐이 무거운 게 아니라 혼자 할 수 없는,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묶인 것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께서 보셨을 때는 나랑 좀 같이 나눠들지 혹은 힘들다고 말하지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차라리 나을 텐데 분명 이 사람 주변에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한편으로는 책임감이 강한 것일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소통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좀 답답한 면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보셨을 때 아니 얘는 왜 말을 하지 왜 말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답답하게 살까 이런 마음도 있으실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감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엉뚱한 책임감으로 발전될 수도 있어요. 책임감이라는 거는 꾸준히 뭔가 하는 것인데 그게 밸런스, 무게감을 잘못 맞추면 기울어질 수 있거든요. 무게감을 잘 맞춰야 세상에 티도 적당히 나는 것이고 밸런스가 안 맞으면 또 한쪽으로 훅 기울다 보니까 다른 쪽에는 시간과 여유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내가 너무 어떤 거 하나에 매여 있다면 다른 거는 자연스럽게 신경 쓰지 못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카드가 보여주는 것처럼 워커홀릭,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것, 일에는 전문적인 노력을 기울일 거고 또 엄청 많은 시간, 열정 또 투자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나치면 무너질 수 있듯이 또 너무 일만 많이 하면 건강을 잃는다거나 또 사람을 잃게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상사가 너무 워커홀릭이면 그 밑에 있는 아랫사람들 힘들겠죠. 또 아랫사람을 돌볼 수도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분의 특징들 중에 하나는 하나에 꽂히면 그것의 책임감을 굉장히 발휘하는데 그게 또 밸런스가 안 맞게 될 수 있다라는 점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요.
이런 방향성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서도 이 사람이 나름 이 부분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주변을 좀 둘러보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 가지실 수 있어요. 이런 분은 또 스트레스 해소 안에 있어서도 방법 자체를 좀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갖기에는 좀 어려운 면도 있어요. 하나에 꽂히면 또 파고드는 성격이라 또 스트레스를 풀어내지 못하고 계속 쌓아두게 되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확 터질 수 있어요. 압력솥에 밥을 할 때 미리미리 공기를 빼준다면 터지지 않을 텐데 스트레스도 똑같이 계속 쌓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풀어야 되는데 그걸 계속 누르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한 번에 확 터진다거나 이제 관계에 있어서도 어느 날 연락을 확 끊는다거나 혼자 동굴로 들어가 버린다거나 근데 그게 나랑 연락 안 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 모든 사람과의 연락을 확 단절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이분이 스트레스 해소에 있어서도 이제 중독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술을 확 많이 마신다거나 양 조절이 좀 안 될 수 있는 부분, 커피를 엄청 많이 마신다거나 이렇게 이분은 감정을 쌓아두는 것 또 풀어내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컨트롤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분은 누구보다 순수하다. 이걸 여러분이 또 계속 생각하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을 보시면서 이 사람이 사실 나쁜 사람은 아닌데 오히려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안타깝다. 이런 감정들이 좀 더 묻어나 있는 분 아닐까라고 여겨져요. 그러면 지금 최근 이분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분의 최근 심리 상태 살펴볼게요. 이분이 최근 어떻게 지냈는지 카드들을 보면 왜 여러분이 이런 감정 가지셨는가 이것도 조금 가닥이 잡혀요. 가장 먼저 데스 카드 그리고 칼 5번 좌절이 분명히 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자존심이 상한 수준이 아니라 약간 주저앉았어요. 그걸 드러내면 너무 속상하고 슬프다라는 점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밖으로 표현하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여겨지고요.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한순간에 단번에 해결될 가능성이 좀 적어요. 데스카드도 보시면 꽃을 쥐어야 되는데 나는 이미 뼈밖에 안 남아서 잡을 수가 없거든요. 해결할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데 이제까지 나는 이거 하나만 바라봤는데 이게 왜 안 될까? 이유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 방법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뒤에 들어온 칼 8번도 보시면 이분은 사람들이 자기의 슬픔은 알 수 없을 것 같다. 사람들은 나의 슬픔을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다. 그래서 외로움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데빌 카드처럼 여우가 되어서 숲에 숨어 들어간 거죠. 특히 그래서 이분은 데스, 데빌, 스타 이 세 카드의 위상을 살펴보면 꿈에서나 무의식에서 좀 불편한 마음 가지고 있을 가능성 매우 높은데요. 어린 시절의 상처, 다 끝나버린 일들 그게 다시 올라오는 그런 경우도 가능해요. 혹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랑 갈등을 빚고 있거나 오히려 묵혀놓은 문제들이 감정에 영향을 주고 있고 거기서부터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상태 해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 거꾸로 매달린 사람까지 현 상태에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고 여겨져요. 이 사람은 사실 누군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그걸 바라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여져요. 그냥 말하지 않고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많이 물어보지 않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왜냐면 이 사람은 자기도 구구절절 말하고 싶지 않대요. 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하는 사람도 싫대요. 거기서부터 지쳤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내 세상은 굉장히 각박하고 팍팍하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사람 없을까?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앞으로 두 분 관계 어떻게 흘러갈지 카드들을 살펴볼게요. 네, 두 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살펴보시면 공감대를 가지고 계신다면 두 분은 언젠가는 앞으로 분명히 연결될 것입니다. 라는 키워드를 읽어낼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점이 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희생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해요. 일단 칼 10번 카드 완전한 끝이 와야 그 다음에 해가 뜨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불로 10개의 나무를 다 태워버리는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나무를 태우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체를 태워야 돼요.
그리고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는데 그 새로운 집, 내가 가보지 않은 길로 들어가야 돼요. 이 집에 들어간다는 거는 보름달이 장악하고 있는 곳, 보름달은 본능의 끝, 이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본능과 감정이 지배하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 여기로 내가 내 발로 걸어 들어가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 여기 문이 닫히면 다시 열리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본능적으로 여러분이 이 관계, 이 상대방과의 관계에 끌려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면 발걸음이 이미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온 여사제 카드도 보시면 머리로는 알면서 몸은 이끌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분 관계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여러분이 열린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본능을 가지셨다. 하지만 이때 한 번은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내 몸을 다 태울 정도로, 화형을 당할 정도로 내가 이 정도의 희생을 각오할 수 있을까? 또 이 문을 지나서 이 세계로 들어간다면, 저 성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올 수 있어. 이런 점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말씀드렸던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게 여러분에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생각하실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분과의 관계를 두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마음가짐, 조언 카드들 살펴볼게요. 5번 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를 보시면 마지막 카드에 생각을 정말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의 직감, 통찰력 이걸 기반으로 냉철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결정 못하겠어. 나는 결정장애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될 대로 되라고 내버려둘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건 오히려 여러분은 결정의 권리를 가지셨는데 여러분의 권한, 권리를 가지셨는데 그걸 세상에게 던지고 회피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은 다른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만의 선택을 내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카드도 보시면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고 여러분만의 비밀로 간직하는 게 좋겠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은 어차피 여러분만의 선택을 내리셔야 되니까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리지 마시고 또 사람의 뜻대로만 움직여줄 필요도 없고요. 특별히 이 사람의 뜻대로만 움직여줄 필요도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에스크 카드처럼 내가 현명한 선택을 내리고 싶습니다. 내가 직접 내리고 싶습니다. 신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이렇게 메시지가 적혀 있어요. 중간에 들어온 이 릴리즈 카드도 보시면 여러분이 인어고 상대방이 거북일 수 있어요. 시간이나 접점, 상황 다 다르고 서로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어요. 내가 놓아줘야 되는 거, 이 거북이를 놓아줘야 될까? 아니면 내가 인어라는 걸 포기할 것인가? 우리는 사실 너무 다른데 이 차이점을 내가 극복할까? 수용하면서도 내 고집을 내려놓을까? 아니면 아예 이 관계 자체를 포기할까? 이제 결국 선택이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직은 시간이 좀 있어요. 한번 냉정하게 여러분만의 선택 위해서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특히 주변 사람 말이나 이 사람의 말, 이 사람의 행동에도 흔들리실 필요가 없다. 여러분만의 선택을 이뤄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이 조언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